나의 성적을 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 일단 3달 만에 성적 그렇게 올렸다는 거 억울로 아닙니다. 작년 수능 결과가 이랬고 2월 말부터 독재를 제대로 시작해서 2월 모의고사 때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이 영상은 수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께 혹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확신이 안 드는 분들께 그냥 평범한 3, 4등급의 수험생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내일 재종 들어가는 영문현생입니다. 수능 끝나고 펑펑 놀다가 내일 바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글인데 정말 정신이 번쩍 들고 제가 왜 만년 3등급인지 깨닫게 됐어요. 글 아니었으면 또 의미 없이 1년을 보내고 또 3등급을 받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3등급을 탈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일부터의 제 행동에 달렸지만요. 이 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서 정말 한번 미친 듯이 달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런 글 써주셔서 감사하고 재수생활 동안 가끔씩 다시 보러 올 테니 글 지우지 말아주세요. 이 글을 읽은 게 행운이라고 느껴져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가끔씩 옅게 느끼기도 하면서 또 확신은 안 들던 여러 포인트들을 일목요연하게 적어주셔서 너무 개운해요. 두고두고 읽고 싶습니다. 작년 6월 달쯤부터 노베로 시작했지만 평균 공부 시간이 11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수능에서 엉터리 점수가 나왔던 것에 대해 회의감이 많이 들었는데 미창치님께서 쓰신 글을 읽고 비로소 실패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현역 고3입니다.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원을 다녀도 모든 과목이 만년 3등급에서 벗어나질 못해 다 끊어버렸으니 다 방학 동안 혼자 공부하면서 거의 매일 10시간 정도 공부했는데 이월이 되면서 많이 의지도 떨어지고 이게 맞는 건지 회의감이 드는 찰나 이 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정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현역 시절에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14시간씩, 15시간씩. 근데 결국은 3월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싹 다 3, 4등급에 머물 수밖에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는 공부를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었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가 확연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각설하고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수능은 사고력을 묻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학생이 고득점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수능이나 피셋, 리트같이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각종 고시나 전문직 시험까지 그냥 암기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드릴 모든 조언에 앞서서 수능은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으려면 우리는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사고력이 노력한다고 해서 키워지는 건가? 그거 그냥 재능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 머리도 재능이다, 유전이다 하는 것만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력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그래요. 많은 현역들이 3월 모의고사 때 성적이 수능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재수생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고력을 높이기가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고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적을 올린 거겠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고력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문제에다가 나를 계속 들이미는 거예요. 억지로. 예를 들어 국어 과목이라고 하면은 와 이거는 진짜 도저히 내 독해력을 못 읽어내겠다. 너무 어렵다 싶은 지문을 몇 시간이고 이해될 때까지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면서 점점 하나하나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 나의 사고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할 때는 단순히 인강 듣고 문제 풀고 EBS 정리하고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뇌 훈련을 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뇌 훈련을 한다. 나의 사고력을 높인다라는 개념으로 모든 과목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혼자 생각하고 사고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사실 강의를 아무리 들어봤자 나의 사고력은 높아지지 않거든요. 내가 스스로 사고하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전문직 시험이나 고시에서는 강의만 계속 봐도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지문을 보면은 그냥 딱 보자마자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회피하고 싶어져요. 이거를 지적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지문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10분, 20분 이렇게 그 시간 제한을 걸어두고 그 안에 못 풀었어? 몰라 하고 그냥 해설지를 보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두고 인강을 2시간씩 들으면서 남이 해설해주는 것을 멍 때리고 듣고 있거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현역 시절에 이랬고 그래서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 이유가 그거예요. 내 사고력을 높이는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적 스트레스라는 것을 견딜 줄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회피하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적 스트레스를 회피해 왔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깨달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본능적으로 갖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거든요. 아니 그거 몇 시간씩 붙잡고 있는 거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현장에서 1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몇 시간이고 잡고 있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내가 내 힘으로 이해해내면서 사고력이 상승하면 점점 시간은 알아서 줄어들거든요. 4시간이었던 게 1시간 되고 1시간이었던 게 10분이 되는 건데 계속해서 깊은 사고를 하지도 않고 겉으로만 풀면서 그 10분이라는 시간에 벌써부터 매몰돼서 깊은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은 수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인 거예요. 나의 성적을 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전제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 지문에다 4시간씩 날리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그냥 가장 직진인 길인 거예요. 그게 가장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전제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시스템을 바꿔라. 저는 원래 그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고3이 되기 전까지는 공부를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 했거든요. 심지어 줌 켜놓고 공부하는데 애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는 막 핸드폰하고 그랬어요. 근데 고3이 되고 재수생이 되고 나서는 공부 시간을 14시간에서 15시간 이렇게 늘려갔어요. 그래서 이돌에서 공부 시간 1위 찍은 거 보고 막 어떻게 그렇게 공부하냐고 너무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저도 스스로도 계속 놀랐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하는 게 힘들지가 않지? 왜 이렇게 그냥 일상화가 돼버렸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아예 다 완전히 끊어내 버리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 스마트폰을 그대로 유지했거나 인스타나 연락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저도 중간에 못했을 거예요. 근데 딱 처음 시작할 때 아예 모든 것을 다 끊어내 버리니까 그냥 공부가 완전 내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애매하게 막 인스타도 하고, 막 카톡도 하고, 막 누구랑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애매하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 원래 공부를 못 하셨던 분들도 아예 하루 날을 딱 정하시고, 그 날부터는 그냥 인생에 공부밖에 없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진짜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그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아니 1등급도 인스타 하던데 나도 하면 안 됨? 1등급도 공부하면서 노래 듣던데 나도 들으면 안 됨?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1등급은 이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스타도 하면서 공부까지 할 절제 능력이 있어요. 인스타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미 공부를 하면서 지적 유의를 겪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는데 그 친구들은 공부를 하는 게 나름 재밌단 말이에요. 1등급이 되면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막 지옥 같은 느낌이 아니어서 인스타를 하면서도 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인스타 그냥 압도적으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끊어내 버리자는 거예요. 한 번에. 아예 그냥 여지도 없이. 그렇게 2달을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공부만 하고 있어요. 정말로. 저를 믿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1등급인 친구들에 비해서 사고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훈련을 해줘야지 겨우 그들과 동급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등급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보다 1등급보다 더 많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처럼 막 14시간씩, 15시간씩 안 하고도 의대 가고 막 명문대 간 친구들 많아요. 근데 왜 저는 그렇게 진짜 난리를 피워가며 막 점심시간에 단어 외우고 화장실 갈 때도 메모장 보면서 가고 왜 그렇게 난리를 피웠냐면 저는 그들보다 누적 공부량이 확연히 부족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등급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돌에서 1등도 하고 주말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공부를 했던 거예요. 사고력을 높이는 훈련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고 그 지적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회피하지 않고 부딪히려면 다른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딱 내 힘으로 그 지문을 풀어냈을 때 느껴지는 그 희열, 내 사고력만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을 때 느껴지는 그 희열이 인생 최대의 유일한 도파민이어야 해요.
이거를 어렵게 무슨 공부 책에서는 내 도파민 체계를 바꾼다라고 말을 하던데 딱 그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혹은 15시간씩 공부했을 때 느껴지는 그 뿌듯함이 내 인생의 유일한 도파민이도록. 왜냐면 더 큰 도파민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까지 큰 보상으로 나한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하루 나를 잡아서 나를 아예 다른 인생 재창조시키기. 그리고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 언니, 연락을 아예 다 끊으면 괜찮나요? 인간관계가 괜찮나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너무 괜찮았어요. 사실 뭐 재수 끝나고 나서 서먹서먹해진 친구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1년 연락 안 했다고 서먹해질 친구면 애초에 별로 안 맞았거나 그렇게 깊은 사이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1년 지나고 나서도 밤새도록 통화한 친구도 있고 1년 만에 만났는데도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밤새 카페에서 대화한 친구도 있고 결국 그 연락의 빈도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관계는 그렇게 연락을 해줘야지만 관계가 유지되는 거는 어색한 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그 관계가 끊길까봐 재수 끝나고 나서 친구가 다 사라져 있을까봐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 연락을 다 끊었는데 어떡하죠? 친구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내 공부에서의 주치성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성적이 3등급인 친구들한테는 뭔가 상담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 지인도 그렇고 조언을 그냥 툭툭 던져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거에 되게 많이 휘둘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현역 시절일 때 뭐 6월 모의고사 전까지 엔제 2권 이상 안 풀면 1등은 절대 안 된다. 야, 기출은 3월 되기 전까지 다 끝내왔어야지. 막 이런 말들을 엄청 휘둘렸어요. 그래서 어떡해, 나는 아직 기출 다 못 끝냈는데 이래가지고 어떤 실수를 했냐면 기출을 다 안 끝내고 엔제로 넘어간 거예요. 제가 6월 모의고사를 진짜 못 봤거든요. 자신감이 하락해서 내가 성찰을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이상하게 한 거예요. 아, 내가 엔제를 안 풀어서 점수가 잘 안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그만하고 엔제를 엄청 풀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교육 시장에 분위기를 그렇게 촥 다 깔아놨어요. 엔제를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엔제 없이는 1등급 안 나온다고. 그렇게 분위기도 착 깔려있고 막 1타 강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진짜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육모에서 1등급 다 이렇게 맞기까지 엔제 어떤 과목에서도 한 권도 안 풀었거든요. 사실 내 공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거든요. 누구에게 아무리 자세히 설명한다 한들 결국 내 공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올바른 길이에요. 내가 4등급이라고 해서 아, 내 판단을 믿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길이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마인드를 그렇게 바꾸고 나서 재수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직접 판단하기보다 남의 판단에 휩쓸리면 핑계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걔 조언을 들어서 그래. 아, 내가 그 강사 커리큘럼 타서 그래. 이렇게 핑계거리가 생기는데 사실 이거 내가 다 결정한 거고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면은 핑계거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더 간절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사실 제 경험을 좀 얘기해드리자면 제가 재수를 했을 때 첫 3월 덮어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근데 수능 성적이랑 비슷하게 그냥 3, 4등급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돌 그 첫 상담을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창 국어를 정말 많이 시간을 쏟고 있었는데 국어는 많이 해봤자 오를 거라는 확신이 없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국어에다 시간을 쏟지 말고 그 시간을 좀 수학이나 과탐에 분배해라. 그리고 국어 너무 기출만 풀지 말고 좀 엔제를 풀어라. 엔제 유명한 엔제 많잖아요. 특히 국어가. 그렇게 막 저한테 엄청 이것저것 말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거의 다 무시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5월, 6월부터는 제가 이돌에서 항상 국어 1등이 나왔고 결국 6월 그 평가원 모의고사도 제가 이돌에서 두 번째로 잘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들의 말에 휩쓸리지 마세요. 설령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도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제가 지금 주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통 허수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기출을 완벽하게 끝낼 때까지 엔제 절대 풀지 않기. 그리고 더 직설적으로 말해드리자면 저는 작년에 3등급이 나온 과목이라면 그 과목을
6월 전까지 절대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해낼 리가 없어요. 사실 기출이 완벽하게 분석되면은 누구한테 뭐 저 엔제로 넘어갈까요? 이런 질문을 할 마음도 들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진짜 엔제 해야겠다 이런 확신이 생겨요. 만약 내가 엔제 넘어가도 되나? 이런 고민이 든다면은 기출 분석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진짜 기출 분석을 하고 엔제를 용도에 맞게 쓰는 거는 엔제를 보면서 이게 기출 문제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변형했는지가 그것을 풀면서 느껴져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입시 후반부로 갈수록 불안감이 점점 더 세지니까 엔제를 무작정 막 풀면서 양치기를 하면서 그 양을 보고 위안을 얻어요. 뭔가 한 지문을 1시간씩 공부하고 있다던가 입시 후반부에 가서도 기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뭔가 게을러 보일까봐. 그래서 엔제를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수능에서는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당연히 그렇게 공부하면. 엔제 없이는 1등급이 안 나온다는 그 사교육 강사들만 떼돈 벌게 좋은 헛소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면 엔제라는 개념이 없었을 예전 수험생들은 어떻게 수능을 풀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광고 막 인스타에서 무슨 호르몬 향수 막 이런 광고는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유독 교육과 관련된 광고는 광고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하도 강사들을 뭔가 연예인처럼 신격화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믿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출 분석을 하면서 나의 사고력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지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지 나의 뇌를 빼놓고 무지성으로 양치기만 해서는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불안하니까 자꾸 그 양을 늘리려고 혹은 내 스터디 플래너를 채우려고 그렇게 엔제를 사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안 돼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과목에서도 기출 분석만 했을 때 1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은 없어요. 기출을 했는데 1등급이 안 나왔다? 그러면 기출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막 사교육 시장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료가 힘이다. 좋은 자료를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자료든 어쨌든 평가원 기출보다 좋은 자료는 없어요. 네 번째로 당신이 어떤 환경이 있든 침묵질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한두 명 정도는 괜찮은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같이 어울려 놀 친구도 안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침묵질하면서 우르르 무리로 몰려다닌다면 저는 입시에 있어서 굉장히 하드코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엄청 힘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은 사고력을 묻는 시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깊게 몰입하면서 진득한 사고를 하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깊이 사고를 하려면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고요한 상태를. 그 고요를 즐길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시끌벅적하게 있다가 다시 혼자서 공부를 하러 갈 때 괜히 마음이 공허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또 공부에 집중이 안 돼서 괜히 커뮤니티 사이트 들락날락 거리고 괜히 강사 캐스트 찾아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입시를 할 때는 수험생 한 명 한 명이 입시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 당장은 친구들이 너무 잘 맞는다 할지라도 입시 후반부에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생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누구와 같이 다닐 때 다툼 없이 지나간 예를 별로 못 봤어요. 서로서로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도 거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간절하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시면서 야 우리 입시 때만 잠깐 떨어져 있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도 사실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혼자 많이 다닌 게 작년에 재수하면서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많았던 게 굉장히 저한테 장점이었고 그렇게 성찰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내 공부에 대해서 반성할 시간이 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찰할 시간이 많았던 게 저희 입시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를 할 때 웬만하면 혼자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문장인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고요 속에서 성장의 비밀을 찾아야 한대요. 근데 제가 딱 재수를 마치고 나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입시에서 막 제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건 아니지만 너무 보람차고 좋은 1년이었어요. 이번 작년 그 재수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터닝포인트였고 수능을 떠나서 그렇게 1년간 몰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잘 지키시면서 딱 모든 게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 정도면
잘했다, 이 정도면 수고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시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이 영상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영상에 달린 댓글 질문만큼은 모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